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 TV입니다. 제가 어제는 방송을 하루 쉬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었고요. 제가 하루 자리를 비운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또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공매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날렸어요. 이에 따라서 하반기 테슬라 주가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충분히 수긍하실 만할 거예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나스닥이 오랜만에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미국 경기가 좋다거나 물가가 올라가면 이러한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제로 그러한 모습이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유가는 여전히 60불대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언론사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반도체에 대해 품목별 관세를 발표하겠다라는 발언에 주요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미국 증시는 21,800선까지 오르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해 왔습니다.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비일비재하고요. 며칠 오르면 며칠 쉬어갈 법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락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하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보다는 하반기 미 연준의 금리 정책에 많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일단 8월 1일에 발표되었던 7월 미국 고용보고서가 대폭 낮게 나오면서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었습니다. 여기에 금주 화요일에 발표되었던 7월 CPI 지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확률이 90%대를 넘어갔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스닥 주가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발표되었던 7월 PPI 지수와 7월 소매 판매 지수는 어느 정도 금리 인하 확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목요일날 발표되었던 이 PPI 지수가 예상보다 훨씬 더 뜨겁게 나왔었어요. 자, 무려 전월 대비 생산자 물가 지수가 0.9%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는 2022년 7월입니다. 2022년 7월에 1% 올랐던 거에 비견될 만한 수준으로서 거의 3년 만에 거의 최고치를 달성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측치였던 0.2%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물가가 이렇게 크게 올랐다라는 건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을 부분이었는데 일단 PPI 지수는 CPI 지수보다는 그 영향력이 좀 덜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PPI 급등에는 포트폴리오 관리 수수료의 급등과 함께 항공료 상승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일반 미국인들의 삶과는 어느 정도 동떨어져 있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시장이 받는 충격은 좀 제한적이었어요. 전문가들 역시 이 포트폴리오 관리 수수료가 오른 이유는 최근 미국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항목에 급등세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 예측치였던 0.2%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화요일에 발표되었던 7월 CPI 지수 예측치에 부합하고 이전 대비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CPI 지수와 PPI 지수를 한번 종합해서 분석을 해보자라고 하면 PPI 지수는 높게 나왔다라고 했죠. 0.9%나 올랐습니다. 도매 물가가 높아졌다라는 뜻이 되겠는데 미국은 굉장히 무역 수지 적자가 큰 국가죠. 해외로부터 수입을 해서 미국 내수 시장에 유통을 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도매 물가가 높아졌다라는 것, 이 관세 비용이 아무래도 높아졌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기업들이 치러야 할 관세 비용은 높아졌지만 CPI가 낮다라는 건 소매 물가가 낮다라는 뜻이고, 자, 이렇게 높아진 관세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지 않고요, 상당 부분 기업 스스로 소화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지속 가능한 구조라고 볼 수 없겠죠. 기업들이 임계점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곧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높아진 도매 물가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금요일장 프리마켓에서는 7월 소매 판매 지수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일단 7월달 수치는 예측치보다 낮긴 했지만 6월달 수치가 0.6%였던 게 0.9%로 수정이 되면서 아직까지 미국 소매 판매는 살아있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미국인들은 소비를 줄이지 않고 있어요. 자, 이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만한 요인이 될 수 있겠고, 높아진 PPI 지수의 소매 판매 지수도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에 역시나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좀 떨어졌습니다. CPI 지수가 낮게 나오자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94.4%까지 올랐었는데요. 자, 이게 84.6%까지 좀 떨어졌어요. 자, 아무튼 금주는 물가지표 발표가 있었던 굵직한 한 주였는데 좀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연준의 정확한 입장은 다음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아요. 9월 17일에 다음 FOMC 회의가 있는데 이때 정말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할지 그 힌트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도 역시나 어느 정도 키 맞추기 장세였어요. 그간 크게 올랐던 엔비디아, 브로드콤 같은 주식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팔란티오도 마찬가지고요. 그간 좀 힘들었던 헬스케어 주식은 오늘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는 금일 1.5% 하락한 330.56불로 마감을 했어요. 일단 최근 다음 달인 9월 17일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르익는 가운데 테슬라는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 중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건 기술주와 나스닥의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에 더불어서 금리가 하락하며 역시나 자동차 할부 금리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테슬라는 이렇게 최근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렇게 힘을 모아가다 보면은 위든 아래로든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상단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특히 9월달 금리 인하가 확실해지면 상승 여력은 더욱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공매도 세력에게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공매도 포지션을 철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공매도 세력은 사라질 것이다라는 표현을 어제 날렸습니다. They will be obliterated라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여기에 오토노미 S스케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테슬라가 대규모 로보택시와 같은 자율성을 달성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일단 일론 머스크가 충분히 이러한 발언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는 샌프란시스코부터 로스앤젤레스까지 약 500km가 넘는 거리를 7시간 동안 핸들과 페달 한번 건드리지 않고 자율주행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최소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이제 Unsupervised FSD, 비감독 FSD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기술은 어느 정도 갖춰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넓게 확장시킬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어 지역에 100대 이상의 로보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작업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는 더 이상 인플루언서들만 로보택시를 탈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일반 대중들도 탈 수 있게 9월 달이 되면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라고 일론 머스크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로보택시가 오스틴 지역에 적응하는 건 어느 정도 끝났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정말 테슬라 AI 기술에 있어서 특이점이 오고 있어요. 이러한 특이점이 오는 가운데 심상치 않은 차트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글로벌 10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1조 달러를 넘는 거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기업의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역시나 거대 세력이 되겠습니다. 이 거대 세력들이 이 AI 특이점이 온 것을 파악을 하고 지금 이렇게 횡보 장세를 만들어내면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9월달 금리 인하가 정말 더 확실해진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는 더욱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지금 이 나스닥 차트를 보면 끝도 없이 오르고 있어요. 아무래도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금리 인하 확률이 조금이라도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조정이 올 수 있겠죠. 다만 어쨌든 이러한 AI 특이점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이러한 테슬라 주가의 횡보세를 잘 활용하는 기관이 있었으니 바로 JP 모건이 되겠습니다. JP 모건은 2분기에 무려 테슬라를 660만 주나 추가를 했어요. JP모건은 테슬라를 무려 20조 원 이상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JP모건의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으로 유명하죠. 월가의 황제 역시 테슬라와 일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의 AI 기술을 믿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테슬라의 행보를 예상을 해보면 충분히 이러한 주가 행보세를 이용해서 JP모건이 660만 주나 추가한 이유에 대해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저 역시 연말까지 테슬라 주가가 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통적으로 테슬라는 4분기에 주가가 강했어요. 일단 일론 머스크가 발언했던 사항들을 종합해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는 다음 달에 로보택시를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 사업은 런칭을 했지만 현재는 초대장만 받은 인플루언서만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다음 달에는 일단 오스틴 지역부터 모두에게 공개할 예정에 있고, 자, 이 말은 안전 요원이 사라진다라는 뜻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로보택시 보조석에 안전 요원이 타고 있죠. 하지만 이 안전 요원 역시나 인건비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비효율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안전 요원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계속해서 고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로보택시를 대중에게 공개하려면 훨씬 더 많은 차량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100대, 1000대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끝도 없이 안전 요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공개한다라는 건 이제 곧 안전 요원이 사라진다라는 의미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FSD 버전 14도 지금 다음 달에 공개될 예정에 있죠. 이 버전은 Unsupervised FSD의 근간이 될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자리를 잡게 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테슬라는 이제 자율주행 레벨 4를 뛰어넘는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을 했다라고 선언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완전 자율주행 달성 선언은, 그러니까 비감독 FSD 달성 선언은 빠르면 올해 연말 아니면 늦어도 내년 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역시나 12월달 연말에 미국 최소 15개 주의 로보택시가 진출하면서 미국 인구 절반까지 로보택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테슬라는 힘쓸 예정에 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옵티머스 3세대가 12월이 되면 공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3세대 버전은 2세대 버전과는 다른 버전이에요. 특히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대량 양산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버전이라는 것이 되겠죠. 3세대가 한 100여 대만 공장에 배치라도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는 연말에 굉장히 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새로운 차종도 속속 공개가 될 예정에 있어요. 현재 모델 Y가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모델 Y의 작은 버전 그리고 큰 버전까지 나오면서 테슬라는 하반기 판매고를 더 올릴 수 있어요. 자, 이미 신규 모델 Y 주니퍼만으로도 테슬라는 굉장히 좋은 생산성과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가 상하이 이 생산량을 보면 7월 달에 76,000대 수준이 나오면서 2025년 들어서 최대 생산량을 기록을 했어요. 테슬라의 생산량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샤오미가 역시나 대량 생산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레이준 샤오미 CEO에 따르면 최근에 신규 SUV YU7을 런칭을 했었죠. 뭔가 포르쉐를 닮은 디자인과 내부는 거의 테슬라와 비슷합니다. 따라쟁이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종이 되었어요. 자, 이 SUV를 인도를 받으려면 평균 56에서 59주를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평균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구매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1년을 기다릴 만한 소비자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중간에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샤오미 CEO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레이준 CEO는 평소에 테슬라에 극찬을 하기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대기 시간에 불평 불만을 갖고 있는 구매자들에게 테슬라를 추천하는 굉장히 대인배스러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YU7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차종이 모델 Y죠. 자, 모델 Y를 염두에 두고 YU7도 장명을 한 것 같아요. Y자가 들어가죠. 샤오미를 사기 어렵다라고 하면 지금 테슬라를 사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테슬라가 뛰어난 브랜드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앞으로도 테슬라의 강세가 어느 정도 기대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것저것 다 살펴보더라도 테슬라 기업의 펀더멘털은 지금 굉장히 강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강력한 가운데 더 강력해지는 모습을 보일 예정에 있어요. 자, 한 가지 하반기 테슬라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있다라고 하면 역시나 매크로 상황과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시장이 어느 정도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물가가 높게 나오고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기술주와 나스닥에 조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도 이 시장 하락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EPS가 하락세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면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게 테슬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연내에 금리 인하가 최소 한 차례에서 두 차례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최근 분위기가 좋은 테슬라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하반기 주가 움직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되어지는 하반기 테슬라 아트론TV와 지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